6월 17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2% 상승한 2950.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1% 하락한 775.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1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신풍제약, 뱅크웨어글로벌, PIE, 오브젠, 핀텔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르다고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는 2028년부터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할 계획이며 삼성전기는 올해 안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기판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어요. 한편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는 빠르면 올해 여름 안에 유리기판 시제품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초에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SKC와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반도체 및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SKC는 자회사인 SK넥실리스의 말레이시아 생산법인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SK넥실리스는 SKC가 5년 전에 인수한 2차전지 동박 계열사인데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구조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이슈가 있었던 펜트론과 해성DS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펜트론은 언론을 통해 미국의 종합 반도체 기업인 M사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수주했던 장비를 이번에 공급한 것으로 글로벌 종합 반도체 체인에 진입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수주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성DS는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삼성증권은 해성DS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27,000원에서 32,000원으로 상향했으며 해성DS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6,350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코로나 테마입니다. 태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풍제약은 어제 장마감 후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한 유럽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특허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또는 치료와도 연관이 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AI 테마입니다. 하정우 씨가 대통령실 AI 수석에 임명됐다고 전해지면서 일부 AI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정우 씨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혁신센터장으로 있는데요. AI 수석이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되는 직책으로 하정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 공약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정우 씨는 현장 전문가인 만큼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일부 AI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오브젠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오브젠의 주요 주주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알체라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주요 주주로 있으며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뱅크웨어글로벌을 비롯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라는 인가 단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플랫폼들이 공식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테이블 코인에 이어 토큰증권 산업도 제도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비금융 기업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마존과 월마트 등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고 발행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인프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토큰증권과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킵스파마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증권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2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자금 조달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킵스파마는 해당 자금을 통해 의약품 유통사를 추가로 인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솔브레인홀딩스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캐즘이 우려되며 2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이어왔지만 실적의 핵심인 물량과 가격 변수는 저점을 통과했다고 분석했는데요. 1분기 양극재 수출량은 이전 분기 대비 12%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업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2분기에도 회복세는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우려되지만 우려의 정점은 통과한 것으로 판단하며 호재가 있을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 속 어젯밤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부분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사이언스와 HD현대인프라코어, 신세계 INC, 토니모리, 효성 ITX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슈가 파악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흥하해운, 2위는 한국앙코르유전,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동양철관, 6위는 HD현대인프라코어, 7위는 대한해운, 8위는 하나투자증권,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HD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특별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3위는 PIE, 4위는 일신바이오, 5위는 알테라, 6위는 더즌, 7위는 랩지노믹스, 8위는 흥구석유, 9위는 제넨바이오, 10위는 KGA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PIE, 일신바이오, 알테라입니다. PIE는 유리기판 관련주이며 일신바이오는 코로나 관련주, 알테라는 AI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흥하해운, 6위는 하나시스템, 7위는 LGCNS, 8위는 현대로템, 9위는 하나솔루션, 10위는 카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PIE, 3위는 흥구석유, 4위는 피롭틱스, 5위는 D&D파마텍,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파마리서치, 8위는 아난티, 9위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10위는 더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인 PIE입니다. PIE는 2차전지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